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인데요. 자, 이곳은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회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옆에 이제 또 기념관이 따로 있는데 이 기념회관 규모는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있는 곳인데, 자, 그 기념회관 맞은편에 바로 성진 초등학교 유치원이 이렇게 위치를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왜 성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지점에서는 역사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이렇게 써놨고, 자, 5월이기 때문에 5월에 있는 이 5.18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 만행의 진실을 가리는 역사 왜곡 교과서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하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자, 역사 왜곡 교과서. 국정교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규탄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정교과서 쓴 거를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일본 반의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광주 지역 자체가 반일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플래카드가 걸린 곳이 여기고, 그러니까 요 앞에서 봤던 동굴이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볼 기념관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진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 독립운동 기념탑을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기념관을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념회관 앞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는 정말 이 표현 보면 너무 웃음이 나요. 아니, 역사를 완전히 이제 왜곡하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지 정말 너무 이제 헛웃음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막 티셔츠에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정말 헛웃음이 납니다. 자, 이제 코너를 돌고 있고 여기 이제 기념탑이 보이죠? 여기 뭐 독도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는 아직 가보진 못했어요. 지하에 또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아마 전시를 해놨을 것 같고요. 그 뒤편으로 이제 기념탑이 보이죠? 그래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측편에 이제 기념관이 있고요. 요 계단 이제 쭉 올라가는데요. 혹시 계단이 몇 개인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뭐 숭고한 정신을 이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립한 현충 시설이다. 67년도에 광주 동구 중앙로에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확장 이제 하는데 그게 2005년도에 옮긴 것이고, 참배실, 전시실, 영상실을 갖추고 있다 하면서 2006년도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주요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저는 이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이 이거를 보훈을 해야 할 대상인지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자, 노무현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자, 무슨 다 명예회복이 되고 그랬죠. 자, 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자, 계단을 올라오니까 왼쪽에 영어, 우리 한글 그리고 일본어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은 높이가 39m다. 자, 해서 뭐 단결된 선열을 상징한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의 이미지다. 자, 횃불을 아주 좋아하죠. 자, 그러면서 기념탑에 비해 기존의 기념탑에 비해 관람자와 함께 호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념탑으로서의 개념을 도입했다. 진입 계단의 수는 113개다. 왜 113개냐? 한국 독립운동 학생 독립운동 기념날이 29년도 11월 3일이기 때문에 113개를 설치를 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기념탑 주위로 이 군상들이 4개나 있어요. 4개. 자, 이거를 이렇게 4개가 둘러싸고 있는데, 자, 일제에 항거하는 청년 학생의 모습. 자, 민족의 독립과 정기를 되찾기 위한 학생 소년들의 투쟁 모습. 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청년 소년들의 단결된 의지.
자, 연대와 단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제의 굴욕적 교육에 항거하여 민족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 자, 이렇게까지나 동상을 4개나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또 뒤에도 또 있어요. 아,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석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다 이제 주르륵 다 써놨어요.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29년에 있었던 이 학생 독립운동이 얼마나 고귀한 선열들의 그 의지를 반영한 사건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전국의 320개 학교에서 5만 4천 명의 젊은이들이 항쟁했고 1,462명이 구속, 2,912명이 정학 또는 퇴학을 당했다. 어찌 그 슬픔과 원통함을 잊을 수 있겠는가? 고개를 들어 창궁을 보라. 그곳엔 그날의 절규가 아직도 들리리라. 고개 숙여 대지를 보라. 그곳엔 고귀한 선열 자국이 남아있을진데 후손들이 어찌 이날을 망각의 피안으로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겠는가? 자, 근데 팩트는요, 이 독립학생, 그 학생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건 당시에 뭐 맞아 죽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없어요. 자, 그거가 이제 팩트인데 마치 여기서 뭐 어떤 선열들의 피를 뿌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계단 내려와서 독립운동 기념관 가는데, 자, 여기도 일제의 삼엄한 총칼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섰던 자, 3.1운동 있고요. 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의 운동에 불길이 뭐 활활 뭐 활화산처럼 타올랐는데 민족 정기의 맥박이 파도처럼 다시 출렁이던 날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불굴의 기상은 이 결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자, 자유평화정의입니다. 자유평화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자, 놈들의 간담 뭐 이런 표현 참 쓰기가 그런데 자, 일본을 이제 뭐 뜻하겠죠. 자, 근데 이런 표현을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오늘의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기념관이 될 텐데, 뭐 태극기, 무궁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을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놨고요. 자, 입구에 보면은 요 양쪽 기둥으로 해가지고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후손회, 자, 후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광주 학생 독립운동 동지회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모든 이제 사람이 움직이니까요. 5.18도 뭐 구속자, 뭐 구속자의 뭐 부상자회 뭐 다양하게 있죠. 자, 그런 어떤 모임 단체들이 이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주도해 나간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자, 1층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참배실이 이제 가운데 있고 자, 동지회와 후손회 거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이 전시실이 될 텐데 여기를 이제 이따가 둘러보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배실에 들어가 봅니다. 참배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있고요.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자, 희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자. 자, 희생자라는 표현. 네, 자, 이들이 다 희생자래요. 그러니까 네. 학생운동하다 죽은 사람이야.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가 제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써놨어요. 자, 참배실 상황에서요. 동지 회원. 자, 이게 총 278명이래요. 자, 사진이 없는 게 17명이고. 근데 서훈자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건국 훈장이 아까 이제 앞에서도 보셨죠? 자, 서재필 선생님이 대한민국장이고 그 밑에 이제 대통령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이후에 3개가 있어요. 독립장, 애국장, 애적장. 그리고 뭐 포장, 표창이 있는데 자, 무려 153명이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 자,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나 봤더니 자, 공적, 독서회, 무등회, 성진회, 시위, 독서회, 시위, 성진회, 무등독서회, 시위, 항일운동. 자, 항일운동하고 시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진회, 시위, 독서회, 독서회, 시위, 시위, 동맹휴학, 독서회, 독서회, 시위. 자, 동맹휴학. 자, 일제 항거에서 맹휴를 했다고
이렇게 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서운이 되고 기념이 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독서에는 네. 마른 독서인데 그게 사회주의 운동 네. 사회주의 의식하는 데라.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때 독서에 하는 사람들 다 많이 훈장. 예. 그렇죠. 우리는 이게 독서회라는 순진하게 그냥 그 정말 책 읽기 위해 모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반일이 이게 반의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엄청 때려잡았거든요. 천황제를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반제죠, 반제. 반제, 반동건, 민주주의 혁명을 하자 이랬던 사람들이라서요. 1층을 이제 참배실을 받고요. 이제 2층에 기념실을 이제 전시실을 볼 텐데 이렇게 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뭐 상징, 표장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제 일제 침략, 경제 수탈,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 신간회, 학생운동의 성장, 항일 맹유투쟁, 비밀결사, 폭발, 자, 1차, 2차 시위, 전국으로 확산, 법정투쟁, 옥중투쟁, 정신계승,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뭐 대부분의 이런 뭐 운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따라온 그런 레퍼토리를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나주역, 요거는 이제 이 한참 이후에 영화로 제작된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그 컷을 이제 이렇게 제가 찍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막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그림들, 이런 밀랍 인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 있고, 자, 29년 10월 30일 동아일보에 일본인 중학생 등이 조선 여학생 희롱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학생이 분개로 충돌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문이 실어놨고요. 이것도 영화의 일부분이고, 자, 기념요관을 열면서, 자, 아까 제가 비석을 읽었던 것과 똑같아요. 호남은 정의로운 동네인데 3.1운동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학생 독립운동까지 우리가 일으켰다. 자, 이렇게 쭉 해서 같은 설명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뭐 학생들이 막 패싸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싸움을 다 해가지고 다 제압을 한들 과연 독립이 됐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항일운동이라고 해야지. 네, 항일이라는 말도 이제 씁니다. 그런데 독립이라는 말을 계속 붙여요. 여기 보시면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이란 말을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학생 독립운동. 자, 뭐 이렇게 옛날에는 저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이라고 이제 학생운동이라 그랬지. 학생 독립. 저도 학생 항일운동이면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주 학생운동 이렇게.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3.1운동을 계기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학생, 농민, 노동자 등 민중 세력들이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정책, 폭압 속에서 비밀경사를 조직, 맹휴, 소작쟁이, 파업, 자, 이게 다 공산주의 운동이죠. 감행하면서 항일의식과 조직력을 키워나갔다. 자, 그 역량들이 성숙되어서 그러니까 역량이 성숙돼서 촉발된 것이다. 자, 이렇게 막 의미를 아주 크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쭉 조직력의 폐기 뭐 이렇게 아주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뭐 320개 또 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해서 54,000여 명이 참가했다. 자, 해외에도 파급됐다. 만주, 간도, 뭐 일본 돼 있는데 여기는 뭐 동아시아는 동남아는 이제 표현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자, 43년 5월 2차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 항일운동이 계속됐다. 자, 역사적 의의를 지녔음에도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아직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 건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상징 표장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모습이요. 방사선은 빛의 형상은 선열들의 목숨 바쳐 태극기의 원소가 되어 조국과 민족의 광복을 안겨주었다. 자, 이 조선이 해방된 거는 미군의 덕분인데 이 사람들은 이들의 어떤 노력으로 광복을 안겨주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석을 곳곳에 이제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자, 항상 그 원인 제공자가 있겠죠. 자, 그 원인은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서 국권을 강탈했다. 자, 한과는 의병 전쟁과 애국 민족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 포괄적인 무단 정치를 감행했고 민족 문화 말살과 식민지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러니까 일제는 그냥 뭐 계속 나쁜 짓만 계속했다. 우리를 탄압하고 수탈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자, 이런 이제 논리의 전개를 펼치는 거죠. 자, 뭐 60만세 운동이 나옵니다. 자, 뭐 순종의 이제 그 승하 이후에 있었던 이제 또 사건이죠. 자, 그런저런 이제 사건들이 다 뭐 이렇게 결집이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막 가져다가 씁니다. 자, 일제강점기 교육인데 자, 조선교육령 초안본에서 자, 뭐 노예 교육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다. 자, 노예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키려 했던 저희를 실증한다. 아, 근데 정말 일제가 노예화 하려면은 교육을 안 시키면 되죠. 왜 교육을 굳이 시켜가지고 노예를 만들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노예 교육을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지리 교과서인데요. 일제시대 지리 교과서로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규정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대만조차도 지금 뭐 어쨌든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당연한 것은 마치 뭔가 부당하다라는 듯이 또 한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교육 해가지고 뭐 노예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노예 교육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예 교육을 했으면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받아가면서 온갖 불평 불만을 이렇게 쏟아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취약률을 또 비교하는데 이것도 그들의 논리에 의한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했다. 자, 여기 차별을 받았으며 그 차별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됐다. 자, 지금도 차별을 계속 강조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조직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주요 민족운동으로서 여기 28 독립선언 그리고 3.1운동, 6.10 만세운동을 갖다 두고 자, 우리가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이것들과 버금가는 운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신간회가 27년 2월에 이제 창립됐다. 그래서 29년에는 뭐 이렇게 지방에도 이제 조직되어 있었던 조직이었는데 여성 조직으로는 이제 근우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노동, 농민, 청년운동을 지도했다. 자, 그리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당시에는 조사위원을 파견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하는 데도 기여했다. 자, 일본의 탄압, 좌우의 분열,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여한 간부들의 체포 등이 원인되어서 신간회가 해체됐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뭐 좌우 합작처럼 하다가 분열돼서 이제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간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 계열과 뭐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공산당 있죠. 뭐 꼬르부료 국내부 뭐 이렇게 하고 정우회와 뭐 민흥회 이렇게 합쳐가지고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뭐 좌우 합작 한 거다. 해서 이렇게 신간회가 27년도에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동맹휴학. 자, 이 맹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민노총이 파업을 하듯이 학생들도 이제 공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년대 당시에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표고, 자, 항일 맹유투쟁이 광주 지역에서는 24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걸 이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광주 고보의 야구팀하고 일본인 선발팀하고 야구 경기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광주 고보 선수들이 구속되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맹휴에 돌입했다. 뭐 또 광주 고보 학생들이 만주 지역 수학여행을 했는데 학교 시설 미비와 민족 차별 교육을 이유로 맹휴에 돌입했다. 자, 이 맹휴가 그렇게 타당한 어떤 그 정당성을 띠고 이루어진 건지는 저는 좀 그냥 의문입니다. 어쨌든 24년도부터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맹휴라는 일종의 이 항일 운동이 있어 왔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28년도에도 광주 농교 그리고 광주 고보가 이제 같이 맹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년도 11월에 이 학생 항일 운동이 있기 전에도 맹휴라는 형태의 항일 운동은 이 지역에 계속해서 있어 왔었다. 자, 2회 이상 동맹 휴학한 학교와 뭐 발생 건수 해서 뭐 잔뜩 조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광주 고보를 제외한 모두가 사립학교로 사립학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사립학교는 뭐 민족식 어떤 민족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맹휴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립학교 쪽에서 맹휴가 더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이 뭐 민족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제에 저항한 어떤 그런 사인이 더 많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비밀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성진회죠.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독서회라는 게 이들은 이제 사회과학연구회라고 부르죠. 사회과학은 이제 공산주의의 별칭인데 이들은 학생 야채이카 뭐 이런 이제 이런 세포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다라고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학생 비밀 결사가 성진회였다. 자, 성진회는 뭐 26년 뭐 이렇게 누구의 하숙집에서 결성이 됐다. 자, 쭉 이렇게 써놨고요. 광주 고보, 농교, 사범 각 20명씩 60여 명. 그러니까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진회 독서회 회원들이 주로 읽었던 책은 뭐 헤겔, 칸트, 데카르트의 책도 읽었으며 당시 유일한 과학적 민족 해방 이론이라고 믿었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도 공부했다. 이게 뭐 마치 뭐 엄청난 뭐 성서라도 되는 것처럼 민족 해방 이론이라고 하는 마르크스 레닌 이론도 공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유물사관, 뭐 자본론, 자, 뭐 이렇게 했다. 자, 뭐 성진회의 강령은 일제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 식민지 노예 교육을 절대 반대. 언론 출사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자, 뭐 왕제일, 뭐 여기 회계의 장제성 나왔죠? 장제성이라는 사람 해가지고 이 성진회를 이끌었다. 뭐 27년에 위장 해체를 했다. 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지금 뭐 할 만한 이야기들이 아닌데 뭐 이렇게 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면서 자, 뭐 광주 농업학교, 고보 뭐 이런 학생들의 기념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여기 출신의 사람이 조선일보에다가요 신춘문예 시를 썼는데 오 자본가의 뭐뭐한 그 뭐뭐에 뭐뭐당하는 약한 동포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여 뭐 이렇게 하면서요. 자, 자본가들을 이제 뭐랄까요 그 악의 근원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단결해야 된다. 자, 여기 제목도 단결하자예요. 그러니까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신춘문예 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뭐 흥학관 뭐 이런 데에서 뭐 사회과학과 조선 역사를 강의했는데, 자, 일본에 갔던 유학생들이 방학 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소녀회, 자, 광주 여고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남여고, 거기서도 이제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되었다. 자, 독서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독서회 중앙, 광주 고보, 농업학교, 사범학교, 그리고 여기 소비조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 뒤로부터 분명히 이런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라. 자 그리고 그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스도 이제 많이 해줬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이들의 목적은 광주 학생의 조직적 항일 투쟁 지도다.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 자, 공산주의죠. 항일의식 고취, 독립의 실현이다. 뭐 이게 다 똑같아요, 목적들이.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서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장제성 빵집 나왔죠? 아까 금남로 공원에 있었던 그 빵집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다라는 거고, 과거에 이 성진했는지 독서회 멤버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레이션을 덧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선의 어떤 독립 그 미래를 꿈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밀랍 인형으로 장식을 해놨고, 자 무등산에서도 자 이 독서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연습도 하고 목총을 돋구어 노래도 배웠다. 그것이 11월 3일에 대시위 때 활용됐다. 자, 뭐 빵집은 이제 비밀 회합 장소로 쓰였다. 그리고 영화 이름 없는 별들에서 뭐 이렇게 나온 장면들을 사진을 해놨고요. 자, 비밀 회합 써놨고, 자, 장제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뭐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5.18에 마치 윤상원과 같은 어떤 영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회고담도 이렇게 막 써놨고요. 자, 독서열이 대단하여 우리들은 마치 유행병처럼 책 읽는 경쟁을 벌였고 학교 공부마저 멀리할 정도였다. 학교에서 모이면 무슨 책을 읽었느냐는 게 인사였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식민지 노예교육을 비난하는 학생들은 불만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학교를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지, 자, 이 사람들은 자, 역시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광주 고보에 입학한 사람인데요. 자, 선배가 학생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이삼재라는 학생이 밀고자로 지목을 받아 이 선배에게 잔뜩 두들겨 맞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동산에 집합한 학생들에게 전 선배는 밀고자 얼굴에 침을 한 번씩 뱉으라고 했다. 우리는 그대로 했다. 일부러 허리를 굽혀 그 학생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밀고자로 지목받은 그 학생은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침을 뱉을 때까지 그 스모를 끝까지 받고 있었다. 자,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폭력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그 회고담이라고 이렇게 써놓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사진으로 담아놨는데요. 광주 여고복에 또 수피아 여고도 있고 뭐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광주 사범학교에서 이렇게 일제의 통치 하에서 그런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수학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온갖 혜택을 다 누렸으면서 무슨 뭐 노예 교육을 했다라느니 이런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농업학교의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고, 자, 소년 동맹.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들이 말하는 사회과학에 심취한 그런 사람들의 단체들도 이렇게 곳곳에서 세포 조직이 키워지고 있던 게 바로 1920년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이제 기념관의 중반부입니다. 중반부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지, 자, 맹휴를 어떤 식으로 했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요, 좀 유치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29년 6월에 어디 역에서 통학열차 안에서 조선인들은 야만인이다 라고 모욕한 일본인 중학생을 광주 고복생들이 응징했다. 그냥 뭐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뭐 서로 이제 다퉜다. 그리고 29년 6월에 전년, 자 28년도에도 이제 맹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내 동요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기념을, 자,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주로 챙기는 게 그런 기념일, 뭐 몇 주년 기념, 뭐 3.1 운동 기념일, 8.15 해방 광복절 기념일, 그런 기념을 맞이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항상 이용을 해 가지고 뭔가 사건을 벌이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행동들이 29년도에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전라남도는 어떤 곳이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뭐 이제 곡창지대이고 여기서 많이 나는 그런 산물들을 뭐 또 수산업까지 해가지고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일제는 정말 때려 죽일 나쁜 놈들이고 이 전라도에서 나는 풍부한 농산물과 뭐 수산물들을 다 수탈해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과 수탈을 통해 1인당 평균 1만 평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는 등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들과의 어떤 차별 대우 그리고 노예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이제 폭발을 했는데, 자, 10월 31일 날 편싸움이 벌어졌다. 그냥 뭐 패싸움이죠. 패싸움 벌였는데 한국의 여학생을 희롱하자 광주고보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항의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양쪽 학생들이 일제히 가세 큰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10월 30일에는 패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또 이제 정당성을 또 부여를 합니다. 일제 수탈과 멸시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랐던 한국인 학생들과 일제 식민 권력의 우산 아래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상시 갈등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 폭발한 것이 바로 10월 30일의 사건이다. 뭐 철도 노선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제가 농산물을 쉽게 약탈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철도를 놨다. 자, 근데 뭐 약탈해 가기 위해서라는 그런 시점이 그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길을 잘 닦고 이렇게 이제 운수 그리고 또 이제 교통 사람을 또 이렇게 실어다 나르고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닦아 놓은 건데 그거를 일제가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든 것이다 라고 그냥 싸잡아서 일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비난조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당시 여고생의 머리를 막 끄집어 당겼다 라고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고요. 사건의 경위들을 이렇게 또 뭐 생생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박준채라는 당시 이제 실존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자, 근데 이게 또 의문점이 있어요. 자, 당시 일본 계열의 신문하고요, 뭐 조선인 계열의 이제 신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측에서는 이제 경성일보에서는 뭐 일본인이 나주역에 내릴 즈음 가지고 있던 돈 지갑을 개찰구에 떨어뜨려 주우려는데 마침 그 뒤에 있었던 여고보생 박모 씨와 이제 부딪혔다. 그때 옆에 있던 박의 남동생이 후쿠다에게 덤벼들었다. 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박모 이 여고보생의 동생이 때렸다라는 거고요. 자, 한국 측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뭐 조선의 이제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에서는 단학가 외 3명의 일본인 중학생이 박기옥을 조롱하고 이를 피하려는 박기옥을 거듭 희롱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둘로 이 사건의 이제 원인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당성을 띠려면은 요 주장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요 기념관의 입장이고요. 뭐 제가 일본을 이제 변호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나주역 매표소에서 박준채가 왜 너는 여학생 앞을 일부러 새치기 해서 매표구에 왔는가? 조선인 학생을 바보로 하는가라고 후쿠다에게 뼈 있는 말을 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싸움하다가 뭐 다퉜다는 거고, 여기 학교에서 법정 증언을 한 거는 뭐 스에요시라는 일본인 학생이 3, 4세 정도의 한 남자아이를 피하려고 여고보생의 앞을 가로질렀을 때 여학생의 남동생인 박준채가 조선 아녀자를 모욕한다고 스에요시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중지에 들어간 후쿠다의 머리를 구타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논리 전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머리 끄댕이를 막 당겨가지고 이렇게 조선인 남학생이 먼저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바람에 뭐 시위가 이제 커졌다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자, 뭐가 이제 진실인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박준채라는 사람이 훗날 69년도에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자, 뭐 이렇게 후쿠다가 뭐 여성을 이렇게 희롱하냐라고 했을 때 뭐 센징, 조선인 이제 비하하는 이제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텐징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의 면상에 이제 주먹을 내리꽂았다.
라고 이제 자신의 좀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팩트가 참 애매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밀랍 인형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꾸며놨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냥 패싸움이에요. 학생들 막 몽둥이 들고 그냥, 그냥 서로 싸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막 두들 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랬는데 10월 30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근데 11월 3일에 왜 이렇게 번지게 됐느냐? 자, 나주역 사건 이후에 학생 간의 충돌은 경찰과 교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계속됐다. 자, 결정적으로 폭발한 게 이제 11월 3일인데 오전 11시 광주역에서 광주고 학생들이 광주중학교, 광주중은 이제 일본인들이 다닌 학교예요. 학생들과 충돌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고보 뭐 쭉 학생들이 합류해서 가두 시위를 이제 벌였대요. 자,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제주 4.3도 떠오르고 해요. 제주 4.3도 뭐 3일, 47년도 3.1절 이제 기념 운동을 하고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말에 치였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가두 시위를 원래 벌여서는 안 되는데 가두 시위 과정에 말에 치였다라고 해서 이제 또 사건이 이제 막 번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어쨌든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사건을 더 키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3일의 시위를 10년 전 3.1 운동이 있은 후 처음 보는 큰 사건이다. 자, 그 이후 3.1 운동 이후에 큰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보도된 것하고 그 3.1 운동의 이 뭐랄까요, 민주 그리고 이 자주 독립 정신과는 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시위를 벌였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사건을 크게 이제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게시글들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해서 자, 11월 3일 당시는 개천절이었대요. 근데 뭐 조선이 이제 국권이 침탈당한 상황에서는 뭐 슬픈 날이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성진회 결성이 3주년이래요. 26년도에 11월 3일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획적으로 이 성진회가 12월 3일이라는 거를 기념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요. 자, 이날은 명치절이라고 해서 일본 천황, 메이지 천황의 탄생 기념일이다 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나오도록 했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2.28 대구 학생의거죠. 그때도 이제 뭐 장면이 그 대선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를 그 뭐죠? 연사로 이렇게 나오는 그 유세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일요일에 학교로 등교하도록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도 좀 이제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전라도산 누에고치 6만 섬 생산 축하해.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 11월 3일에 광주에서 기획이 되었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성진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뭐 명치절 기념식에 학생들이 이제 다 불려 나왔는데 침묵으로 저항을 했다.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렀어야 됐는데 안 부르고 버티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일본 선생들도 그렇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뭐 수기옥정 우평국 앞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뭐 한일 학생들 간에 이제 집단 충돌, 저희 보시면 집단 충돌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 이후로 쭉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사후 대책을 논의한다. 자, 대책위원회 뭐 이런 게 이제 꾸려졌다라는 것이고요. 자, 광주 시내를 일주하면서 자, 가두 행진을 이어갔다. 자, 그리고 해산 후에는 각 방면별로 집단을 이루어 귀가를 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비상시 연락에 대비할 것을 결정한 뒤 집단을 이루어 귀가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또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또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가 됐을 때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동자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4일에는요, 결국 휴교령을 내렸어요. 광주 고보와
일본인들이 다니는 광주중학교. 왜냐면은 학교를 통학하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딪히고 하면 또 패싸움이 나니까. 그리고 뭐 혼자 다니다가 이제 뭐 집단 구타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제 당국으로서는 적합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긴급 회의 결의문을 였는데요. 자, 우리의 투쟁 대상은 이제 광주 중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이니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그러니까 광주 중학생하고 집단 패싸움 하던 게요. 이제 일본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타도 운동으로 이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주 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성진회 그리고 이런 이제 모임들의 그 성격을 이제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광주 중학생과 대치 중인 광주 고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 고보로 집합시켜 적개심에 불타는 학생들을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 운동으로 돌릴 것. 자, 그러니까 건수를 잡았다라는 거죠. 자, 장제성이 시위 운동을 직접 지도할 것. 그래서 장제성의 빵집이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다른 동지들과 연락,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결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의 방향이 이제 이로써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 뭐 공립학교가 이렇게 있고 사립학교가 이렇게 있었다. 자, 일본인 학교는 광주 중학교와 대화고등학교에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장면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재현한 영화에서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합세한 자, 이게 중요해요. 또 광주 시민들까지 합세한 대규모 항일 운동으로 번졌다. 자, 광주 5.18도 그렇죠. 뭐 학생들이 전남대 앞에서 무자비한 공수부대 이제 탄압에 의해서 쫓겨나서 광주 도청으로 이제 진출했고 뭐 거기서 이제 또 항쟁을 하다가 광주 시민들과 합세해서 싸웠다. 뭐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뭐 그런 식의 전개 과정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흥분된 천여 학생들이 각처로 시위 행렬을 펼쳤다. 뭐 시위대가 또 이제 이런 행진가를 또 부릅니다. 열심히 이제 불러가지고 아까 무등산에서 단련한 기술로 영감이 적군을 물리치세. 자, 이제 적군이 된 겁니다. 일제는. 자, 그래서 이런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행진했다는 거고요. 여기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이게 몽둥이하고 뭐 곡괭이 같은 거, 자루, 야구방망이 뭐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전시를 해놨고요. 여기 이제 조그맣게 단검인데요. 이 단도를 일본인 학생들이 썼대요. 그래서 철물점에서 단도가 동이 났다. 일본인 학생들이 칼을 사갔는데 한국인 학생들을 해치려 한다는 풍문이 돌았다. 근데 실제로 최상현을 단도로 찔러 상처를 입힘으로써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 한 건이 어쨌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단도가 철물점에서 다 동이 난 거고 일본인들은 다 칼을 들고 설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반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요. 언제 시작하죠? 시간이 8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빼고 빼야 되네. 화면 공유. 자, 그러면 이게 없어져.